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중요한 안보 상황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입구인 한강하구, 명백한 우리 영해이자 영토 한복판에서 중국 어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군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4일 한강하구에서 한국 해병대의 불법 조업 단속 작전을 지원했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경기 김포시 일대의 한강하구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해병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대형 어망 2개를 절단하고 부표 8개를 제거했습니다. 이번에 작전이 시행된 곳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마누리 인근에서 김포시 인근을 지나 강화도 서도면 부름도 인근까지 약 67km 구간인데요. 중국 어선들은 우리 영해 한참 안쪽으로 들어와 수도 서울의 입구인 한강하구에 대형 어망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군의 경계태세입니다. 이번에 한강하구에서 제거한 어망은 상당한 대형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어선이 버젓이 영해 안쪽으로 들어와 어망을 설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업하는 동안 관계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군은 과거 합참 통제하에 지난 2016년까지는 한강하구 중립해역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을 퇴거 또는 납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해 왔는데요. 2017년 이후에 관련 내용이 일체 보도되고 있지 않아서 한강하구 일대의 경계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강하구, 사실은 남과 북이 한강하구는 같이 쓰고 있었죠. 그래서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인데, 그 누구도 우리 남과 북은 못 들어가니까 여기에 이제 중국 어선들이 막 들어오고 했었죠.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강하구에 준설하고 거기에 해도를 만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경제적 이익을 보자 해서 어민들의 수산업 활동을 지원하자라는 측면에서 한강하구 준설하고 해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전문가들이 얼마나 우려했습니까? 한강하구 준설하면 북한의 소형 잠수정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해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이 어디에 모래톱이 있는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이걸 북한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강하구까지 쭉 들어와 가지고 행주대교 이런 데까지, 지금 행주보가 있으니까 행주대교 너머로는 못 오겠지만 그 행주보도 지금 누군가가 좀 철거하고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포, 노량진, 용산, 잠실, 북한의 이 잠수정들 막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기반을 9.19 군사합의 때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여기에서 가치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대형 어망을 설치해놓고 아예 부표를 띄워놓고 이러고 있을 동안 우리가 단속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관계 당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이 납포하는 것에서 퇴거 조치로 이렇게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19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부표, 대형 어망 이런 것을 던져 놓을 수 있을 정도라면은 들어올 때마다 퇴거를 안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시켰으니까 이렇게 대형 작업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우리 군의 보도자료는 없어요. 2017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현 정부 탄생한 시기 아닙니까? 북한에게, 중국에게 뭔가 강력한 일을 하고 있는, 임무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북한에게, 중국에게 뭔가 강력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방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지역에 우리 수산업자들의, 어민들의 생산성 확대를 위해서 한강하구 준설하자,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중국 불법 조업하는 이 중국인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은 북한 침투를 위한 겁니까? 뭡니까 이거? 빨리 강력한 단속으로 회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 해군력을 집결시키며 미군의 정면으로 맞설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강습 상륙함 전단과 순양함, 구축함과 연안 전투함 등
다양한 전력을 동원해서 남중국해 전역에서 항해의 자유작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해군력을 동원해 미 해군에 대한 억제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디펜스 월드가 현지 시각 5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월드는 중국 관영 황구 15를 인용해서 현재 중국 해군 제35 호위전단 소속의 052D급 구축함인 타이위안, 054A급 호위함인 징저우와 군수보급함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지난 토요일부터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산둥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들어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까지 수리를 마친 산둥 항모는 출항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중순 남중국해 하이난다오의 모항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산둥 항모 전단을 보내려는 것은 어제 미 해군이 실험대 소속 전진 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요코스카에서 출항시켰기 때문인데요. 레이건 항모는 해상에서 시운전과 항공기 이착함 자격 인증 등 최소한의 절차만 거치고 곧바로 작전에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달 하순에서 또는 내달 초에 남중국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산둥 전단을 투입하고 미국이 로널드 레이건 전단을 남중국해에 보내면 양측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중국이 무슨 배짱을 가지고 산둥 전단으로 레이건 전단에게 맞설 생각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는 랴오닝함 그리고 산둥함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들인데 산둥함 진수식하고 취역식 하자마자 바로 다롄에 있는 자신을 만들었던 조선소로 가서 수리를 지금까지 수개월간 수리를 받았어요. 다롄에서 하이난다오로 이제 이 취역식을 하러 내려가는 과정에서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겠죠. 그러나 이제 시진핑 주석을 모시고 취역식은 해야 되니까 안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취역식 마치자마자 바로 지금 다롄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몇 달간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리를 마쳤나 봅니다. 이제 하이난다오의 모항으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5월 5일 출항을 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6개월간의 이 원자로 관련 수리 작업을 마치고 이제 현업에 복귀를 했죠. 그래서 해상에서 지금 이 전투기 이착함 훈련 같은 시운전 좀 하고 남중국해나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산둥함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지금 가겠다 이건데 가서 제발 부디 한번 뭔가 스파크가 한번 튀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산둥 항모 첫 작전에서 처절한 패배를 맛보고 두 번 다시 작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전투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산둥 항모 그렇지만은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비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과 랴오닝 항공모함 전력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산둥함은 랴오닝보다 좀 낫겠죠. 그렇지만은 전투기가 아직 제대로 작전을 못하니까 이게 레이건에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상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레이건에게 좀 압축거려 보기를 한번 바랍니다. 정말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주기도 같이 바라봅니다. 기대됩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이거 정말 우려되는 소식입니다. 미 정보기관들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정보국 DNI 차기 수장으로 지명된 존 래클리프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제재 완화를 목적으로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한 존 래클리프 후보자가 현지 시각 5일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래클리프 후보자는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으로서 보았던 브리핑에 근거해서 북한은 미국의 군사 행동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나 국제사회의 큰 양보를 얻기 위해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외교적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은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무기 일부 양보라는 선택을 해주기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래클리프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계속된 핵무기 보유와 투발수단 개발 추구는 여전히 깊은 우려이며 미국에게 위협이 된다라면서 이러한 무기들이 미국과 영내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보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향후 협상 전략이 FFVD가 아니라 북핵의 부분적인 용인으로 수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이대로는 정말 우리가 핵을 이고 사는 상황이 오게 될지 우려됩니다. 아니, 이 양반 무슨 이 개념 없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이 양반이 개념이 없는지, 아니면 미국의 정말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선거 전에 뭔가 북한 핵 관련한 일말의 성과라도 내놓아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발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FFVD 완전한 그런 비핵화 추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DNI 수장으로 지금 지명된 이 사람이 북한이 일부 핵을 폐기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아니고 그렇게 선택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미국의 지금 대북 핵 협상이 일부 핵을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면 나머지 일부는 핵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말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의 핵 관련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완전히 북한의 핵을 제거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핵을 용인해주는 이런 정책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미국의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이 현 행정부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지를 현 행정부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을 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을 일부 용인하는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최고위층의 이런 발언들 두 번 다시 없도록 또 이것이 정책으로 정말 정식으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댓글을 통해서 미국 현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지 그리고 여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